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남관 차장검사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죠.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뭐 기자들한테 재빨리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더군요. 그래서 뭐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검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 아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이었는데 동부지검장에서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던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이고 전주고등학교 출신인데 지금 총장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 이제 주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그동안에 중단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후배, 고등학교 후배한테 가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남관 차장검사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밑에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추미애 사단으로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윤 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니까 재빨리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조직을 추스르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인 그런 하루입니다. 대신 윤 총장은 오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서, 자 그러면 윤 총장이 오늘부터 대응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유튜브나 신문 뭐 이런 데 보시면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정치적 대응과 법적 대응,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자 우선 행정소송, 이 직무정지 상태로 돼 있는 이것을 취소해달라 내지는 이것을 중지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죠. 행정소송에는 이제 변호사를 뽑아야, 물론 본인도 뭐 검사지만 변호사를 해서 행정법원에다 내야 되니까 그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거는 다 추측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녁쯤이나 아니면 내일쯤이나 해서 결심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벌써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검찰 출신의 후배 변호사들이 자 내가 자원해서 변호 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10여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윤 총장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보고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성향을 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출신 중에 뭐 국민의힘이나 어디 뭐 정치권에 누구랑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인 변호사를 만약에 그 선임을 했을 경우에 곧 봐라 뭐 정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 이걸 고려해서 정치적 성향을 띤 사람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검찰에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최근 검찰을 그만뒀을 때 뭐가 어쩌니 저쩌니 윤석열 사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일단 배제하고, 검찰을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급적 판사 출신을 선임하겠다, 아마 이런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행정법원이기 때문에 행정법원 출신이나 뭐 행정법원 판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선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유력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안소송이라고 한다면 행정법원에다가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거, 이건 뭐냐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직무정지를 내렸다 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행정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걸 찾아보는데 조금 잘못 찾았는데, 심재륜 전 고검장의 경우에 1999년에 이른바 검사 항명파동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됐다 하는 그런 의혹을 받아왔는데, 그런 의혹을 받아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심재륜 전 고검장이 서울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현 검찰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 지도부가, 그게 김대중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해 아닙니까? 99년 1월 말이니까 1월 27일이더군요. 그래서 현 검찰 지도부가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지금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 나는 법조비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항명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면직 처분을 하죠. 그 면직 처분의 주된 이유가 항명을 했다는 거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이유가 위수 지역,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대구가 근무지인데 허락을 받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 때문에 근무지 이탈, 이걸로 해서 면직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99년 2월인데 2월달에 곧바로 심재륜 당시 검사장이 심재륜 고검장이 당시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도 이기고 2심에서 이긴 게 2000년 한 8월쯤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에서 제대로 결론을 안 내주고 질질 끌다가 2001년 8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을 했다가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자, 이것처럼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2심까지인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이 행정소송은 분명히 승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럴 경우에 2년 6개월 뒤에 또는 그거보다 더 끌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법원은 당시의 법원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악화됐고, 지금 법원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판사들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잘못되면 행정소송 자체에서 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판사 잘못 만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새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뒤에, 문재인 정부 끝난 뒤에 승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이거는, 이 법적인 대응은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3년쯤 뒤에 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명예회복 한다고 해서 그때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난 뒤이고 문재인 정부도 끝난 뒤고 다음 정권인데,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승소했다고 해서 그때 뭘 어떻게 하기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개인적 명예회복 외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 소송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는 너무나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익 침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뭘 어떻게 해달라 해서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게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직무정지가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직무정지를 계속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치명적인 법익 침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건 만약에 직무집행정지가 계속됐을 때 이익을 침해한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계속 지나가면 임기를 깎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임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법익 침해가 크다. 이래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든 각하하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보도를 보면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썼던데, 다른 언론은 그렇게 쓰진 않았더라고요. 가처분 신청은 이건 뭐 양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썼던데, 물론 한겨레신문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집행정지의 사유로 들었던 그 6가지가 너무나 황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법원의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이게 징계사유가 과연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저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 그거는 또 의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뭐 아직 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변수다. 만약에 각하되면 직무집행정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그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후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럼 후임 총장은 조남관 현재 총장 직무대행이 뭐 승진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 그건 뭐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대응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 다른 대응 방법은 현재까지 그 언론 보도나 법조계 인사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다른 게, 마치 뭐 무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금방 구속이라도 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어떤 기자가 있다거나 그런 유튜버가 있다면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이라고 하는 곳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발했으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어디에다 수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겠죠. 그런데 이 수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별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고발 자체가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금과 같은 검찰 체제에서는 응징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 대응입니다. 정무적 대응.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법사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아마 국민의힘하고 얘기를 했는지 뭐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민주당 출신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그냥 해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지금 국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소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또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뭐 국정조사에서 망신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잘 아시다시피 10월 22일에 대검 국정감사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항변을 제압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받았죠. 국정조사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면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팩트 문제에 관해서 과연 법률적 문제를 민주당에 있는 그 법사위 그 의원들이 윤 총장의 그 법률적 대응을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아니, 윤 총장이 언제 정치한다고 했습니까?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7월 할지 안 할지도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나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 혜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할 건지를 내년 7월 24일 날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김도우 의원이 거기에 정치도 포함되느냐에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답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또는 일부 기자들이 이거 정치를 시사한 거네, 정치로의 투신을 시사한 거네 라고 해석해놓고 그 사람을 정치인 총장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낙인 찍기 수법이거든요. 그러나 윤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다면 이렇게 한변할 겁니다. 내가 언제 정치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 검토 이랬지만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1대1 또는 뭐 아무리 다수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중에 공방을 벌일 때는 1대1로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1대1로 벌일 실력이 안 됩니다. 그건 10월 22일 날 대검 국정감사 때 우리가 이미 직접 목격한 일이다. 그러니까 검토라고 말은 해서 엄포는 놨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빨리 거취 결단을 하라 그러는데 거취 결단 그것도 원칙적으로 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취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윤 총장이 법무부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징계가 끝나야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거취 결단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런 거 보면 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정치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확정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자연인 윤석열입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이 법적인 대응과 별개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해서 야 이게 나는 지금까지 법적으로만 충실하게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게 정치적 어떤 공방이 휘말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라고 판단할지 그거는 지금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치적 대응은 본인이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정치를 정말 해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대응에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가질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가 확정된 후에 윤 총장이 아마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거는 정치적 대응이다. 지금은 법적 대응에 주력해야 될 시점인데 사실은 그 수단이 많지는 않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